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경험이 많아지고 경험이 쌓인 만큼 깨달음도 깊어집니다. 옛 어른들이 노인을 공경하는 이유도 그들이 살아오면서 쌓아온 삶의 지혜와 삶의 범위를 존중하기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깊고 넓어지는 지혜와는 달리 몸은 자꾸만 쇠약해져 갑니다. 관절은 퇴행되어 자꾸만 삐걱거리고 시력도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어떠신가요? 우리 헌법이 매우 노화됐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삶의 지혜, 삶의 범위는 점점 넓어지고 세상은 변화하는데 몸은 1987년의 헌법 그때 그대로입니다. 지금은 몸을 고쳐야 할 때입니다. 잘못된 관절을 바로잡고 시력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1987년의 헌법을 개헌해야 할 시기가 바로 지금이죠. 제7공화국 개헌을 말하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기본권 조항의 보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헌법 개정의 의제로 기후위기에 대한 기본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세대 간 형평을 포함한 사회적 형평의 요구는 일찍부터 지속가능 발전의 요소로서 우리 환경정책기본법에 정착되어 왔고 2019년 1월 15일 개정법률 이래 기후변화에 대한 관계에서도 분명히 보장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는 기후변화 등 지구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함으로써 현 세대의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그 혜택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탄소중립기본법은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개념 정의와 함께 미래 세대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현 세대가 져야 할 책임이라는 세대 간 형평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탄소중립기본법의 명시적 선언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늘 경제 우선의 관점을 내세워서 원칙을 약화시키고 예외를 확대하려는 경향을 보이곤 했습니다. 실례로 2023년 3월 21일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탄녹이라고 보통 부르죠. 탄녹위와 환경부는 국내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률을 14.5%에서 11.4%로 낮추는 대신 그에 따른 부족분을 탄소 포집 저장 활용 기술, 보통 CCUS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 탄소 포집 기술 활용과 해외 탄소 배출 감축 사업 투자를 늘려서 메우기로 하는 그 내용의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공개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이에 대해서 기후위기 대응을 포기하고 대부분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차기 정부로 미뤘다며 통렬한 비판을 가했죠. 정의로운 전환 계획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는 지적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처럼 특히 경제 성장에 중점을 둔 정책 기조를 가진 정부의 경우에는 더더욱 탄소 중립 정책에 미온적이거나 책임을 최소화 또는 전가하려는 그런 성향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정책 일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탄소 중립과 기후 정의에 대한 최소한의 당위성을 헌법에서 명문화하는 그런 방안이 필요합니다. 기본권의 보장이 객관적인 가치 질서를 구현하는 일종의 제어 장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행 헌법은 제37조 제1항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이 있을 수 있음을 시인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기후위기 보호청구권 역시 헌법에 열거되지 않았으나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인정될 수도 있다는 뜻이죠. 또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 추구권,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로부터 기후위기 보호 청구권을 도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현행 헌법 아래서도 해석을 통해서 기후위기 보호 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서 이를 반드시 헌법에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헌법 37조 제1항을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경시해서는 아니 될 기본권으로서 기후위기 보호 청구권을 인정하는 뜻으로 해석한다면 이를 명문화하는 것은 그 취지에 100% 부응하는 길이 될 것이고, 또 이를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앞에서 본 국가와 정부의 일탈 성향을 저지할 수 있는 실천적 거점을 확보하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헌법에 독일 기본법 20조 A와 같은 조항이 없다는 것이 크게 아쉽기는 하지만, 헌법을 개정해서 기후보호 의무와 기후 중립을 달성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로 정하도록 유보한다든지 소위 입법 재량의 수권입니다. 이와 연계해서 국가의 의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주관적 공권으로서 기후보호 청구권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환경권을 보장하면서도 그 내용과 한계를 법률에 유보한다는 것과의 형평이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이것은 환경권 조항을 개선함으로써 해결할 문제입니다. 기후보호 청구권의 경우에는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과 사회적 형평, 비례 원칙을 명시하되 나머지 세부적 규율은 입법자의 재량에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헌법 개정 제안안 제35조 제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환경 훼손이나 환경 오염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밖의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는 법률로 정한다. 헌법 개정 제안안 제35조 제2항 미래 세대로서 어린이와 청소년은 기후 위기로 인한 피해로부터 생명과 안전을 유효적절하고 형평성 있게 보호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 개정 제안안 제35조 제3항 국가는 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하며 지속가능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또는 환경권과 국가의 환경보호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35조 제1항과 제2항과의 중복 가능성, 또는 두 조항 사이의 형평을 감안해서 헌법 35조를 다음과 같이 환경과 기후보호를 통합해서 규정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헌법 개정 제안안 제35조 A 제1항 국가는 기후위기로 인한 심각한 영향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강화하고 탄소 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실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헌법 개정 제안안 제35조 A 제2항 정부는 탄소 중립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 개정 제안안 제35조 A 제3항 미래 세대로서 어린이, 청소년은 기후 위기로 인한 피해로부터 생명과 안전을 유효적절하고 형평성 있게 보호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 새 헌법에서 기후위기에 대해 명료하게 기술한다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기후위기 대처를 위한 탄소 중립을 요구할 수 있는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서 기후위기 대응을 게을리하는 정부의 근시안적 행태를 교정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미래 세대와 기후 불평등에 노출된 지역의 주민들이 기후 위기에 대해 사회적 형평을 누리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권리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에서 새롭게 보장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기후위기에 따른 개헌 방안을 홍준용 명예교수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구는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지만 스스로 자정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오염된 물을 정화시키고 오염된 공기를 정화시키고 오염된 흙을 정화시키죠. 그러나 지구 자정의 시간은 아주 느리게 흘러갑니다. 그러니 우리는 헌법으로 지구의 자정작용을 도와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기후위기 보호권을 헌법에 명문화해야 할 것입니다. 미래를 향한 헌법 개정 제7공화국 프로젝트 팀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